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유튜브 상으로 이제 말씀도 드렸고, 중국을 갔다 온 뒤에 이제 몇몇 짧은 동영상들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4박 5일 동안 중국 다롄에 갔다 온 종합적인 그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롄 가기 전에 제가 유튜브에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스튜어디스들이 과연 마스크에 장갑을 끼고 여전히 일하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외국인이 없었던 창사와 달리 다롄에는 외국인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스튜어디스들은 마스크를 벗고 장갑도 벗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2024년 5월까지 마스크 끼고 일했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됐겠지요. 다만 중국은 그 지하철이나 각종 교통순경 같은 사람들, 이 양반들은 지금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다롄까지 이렇게 잘 사나? 이게 제가 중국에 갔다 온 그 소회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베이징 위의 지역,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국의 북부 지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베이징 북부 지역에 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토라는 것일 뿐이지 경제적으로 그 지역이 뭐 성장을 한다거나 새로운 잠재력이 있다거나 그럴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다롄에는 랴오닝 성에 있는 도시죠. 베이징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보다는 북한에 더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를 왜 갔느냐? 사실은 여행 경비 때문에 간 것이었죠. 중국을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때마침 또 중국이 5월 노동절 연휴였고 해서 평소보다 좀 비싼 가격에 항공과 숙소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원 이하의 가격에 갈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한번 다롄이라는 곳을 가보자. 때마침 그 여행편도 항공편도 뭐 여유있게 있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역시 그 공항에서 지하철까지 가는 이제 길을 보면은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죠. 이제 호텔을까지 무사히 갔는데, 여기서 이제 다롄의 새로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묵은 호텔이 있는 시가 있으면 또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가 개발구라는 곳입니다. 지금 다롄은 모든 도시가 그렇지만은 원도심이 있지요. 다롄 역 있는 다롄시, 그 역이 이제 원도심이라고 한다면, 제가 묵었던 호텔은 원도심에서 지하철도 아니라 지상철이더라고요. 위로 다니는 전철편이었는데, 이게 이제 위로 쭉 가는데 되게 느리게 가더라고요. 중국 지하철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저 가는 곳은 좀 느리게. 그래서 이제 호텔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롄시에서 저 호텔 있는 데까지 전철로 한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20분 사이에 그야말로 중국의 외곽 지역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이었죠. 외곽 지역이라고 해도 거기도 역시 다롄시였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역시 정말로 그야말로 흙바닥도 있고 짓다가 만 건물도 있고, 굳이 그런 장면을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찍지 않았는데, 그런 곳을 지나서 제 호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개발구란 곳이 이제 처음에 하루 이틀 갔을 때는 게 뭐가 뭔지 몰랐는데, 한 3일째부터 이렇게 좀 찬찬히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의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 2병을 사왔거든요. 마오타이하고 양아양조 이 2병을 사왔는데, 그것도 역시 개발구에 있는 큰 마트에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상당히
원도심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그 큰 지역이고, 역시 그 지역도 개발 중에 있었는데, 그 개발구 안에 있는 마트나 쇼핑몰 이런 데 시설은 원도심의 설비와 전혀 차이가 없는, 그 식당 이런 곳도 역시 원도심과는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롄에서 제가 느낌에는 그야말로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그 다롄이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인데, 항구도시 중에서도 그 해안가 쪽에 굉장히 또 거대한 규모의 신도시를 거기는 이미 저어놨더라고요. 저어놨고 또 뭐 새롭게 입주 중인 것 같기도 하고 한 굉장히 큰 높이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었고, 거기에도 역시 그 규모가 큰 쇼핑몰,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본 호텔 중에 아마 그 크기로는 가장 큰 쉐라톤 워커힐인데, 거기 호텔 로비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도 하나의 신도시다. 그 다롄에 가시면 동방수성이라고 있습니다. 동방수성이라 그래서 뭐 그 베네치아를 이제 그 이렇게 본따 만든 그런 그 이제 시설이 있는데, 그 관광지지요. 거기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있는 지역도 굉장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도심은 이미 중국의 다른 도시와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로 크고 좋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다롄이 뭐 상하이나 션전이나 창사 뭐 아니면 뭐 난징 이런 데와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북부 지역도 굉장히 발전해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그 해안가의 그 4개 성이 지금 잘 사는 지역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내륙이나 북동부 지역 쪽으로도 잘 사는 지역이 하나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롄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의 경기 재반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실제 가서 느껴보면은 정말 우려되는 기는커녕 오히려 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규모도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다롄 같은 경우는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개발구라는 지역, 그러니까 원래 원도심이 조금 오래된 지역이고 새롭게 신도심을 지으려고 하는 지역도 섞여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면 그 아주 세련된 의상과 모습의 그 잔뜩 치장을 한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오래된 중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은 그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은 참 그야말로 중국의 가장 특징, 그리고 중국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 중에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가 많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방정부의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그 해안가의 사성, 잘 사는 지역 쪽으로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인데, 넓은 중국 땅의 그 안쪽으로 그 사람들의 이전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등 SOC 시설이 갖춰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했을 것이고, 일부 재정 자립도가 좀 부진한 성에서는 뭐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그냥 져놓고 입주가 안 되는 유령 같은 도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광경은 뭐 제가 눈으로 본 적은 없고요. 다롄 같은 지역 정도가 아마도 그런 리스크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가기 전에 어렴풋이 했습니다만, 다롄 정도의 도시는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점점 뭐랄까 SOC 투자가 처음에는 그냥
뭐 당연히 높은 비용이 들겠지만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그 지역에 정착하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 부담은 희석된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중국 경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중국 관련된 재반 리스크가 너무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저는 또 이제 시간과 일정을 봐서 또 중국을 또 올해 한두 차례 더 갈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갈 때마다 동영상도 올리고 관련된 그 감상도 유튜브에 언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부동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국도 그렇지만 모든 대상은 많이 가볼수록 알게 된다라는 것이 이번 다롄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다롄이 되게 잘 살았다, 그리고 되게 그 여행하기 편하고 좋았다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지역에서도 중국의 그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할 것이고, 이런 작업에 필요한 자금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중국에 대한 그 체험과 학습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